인종차별적인 가게 주인이 이찬원에게 경찰을 부른다. 5분 후 업보가 그의 사업을 끝내다. 카터스 그로서리. 카터스 그로서리 식료품점은 런던의 번화한 거리 모퉁이에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왔다. 이곳은 현대적인 매대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형 슈퍼마켓이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나무 선반이 가지런히 정리된 작은 가게일 뿐이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맑은 풍경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낡은 신문지 냄새와 각간 커피 향이 가게 안에 섞여 있었다. 이 가게의 주인인 리차드 카터. 리처드 카터는 60세가 넘은 남자로 각진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친절한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을 본 사람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많은 고객이 그의 불친절한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가게가 오래된 단골들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습관처럼 계속 찾아왔다. 카터는 절대적인 통제를 신봉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좋은 가게란 엄격한 규율 아래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야 했다. 하지만 누구나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 그의 경계심은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었다. 만약 한 백인 남성이 정장을 입고 가게에 들어온다면 그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하지만 유색인종이나 아시아인이 들어오면 그의 시선은 즉시 그들에게 향했다. 그들이 상품을 만질 때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카터에게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었다. 가게 직원들은 이러한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아르바이트생인 소피의 역시 카터가 아시아인이나 유색인종 고객들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불편했다. 어느 날 그녀는 카터가 한 흑인 소년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소년은 주머니에서 돈을 찾느라 두리번거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 아이가 근처에 사는 싱글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이와 엄마는 종종 우유와 빵을 사러 오곤 했다. 하지만 카터는 그런 것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판단만을 믿었고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다. 소피는 여러 번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어차피 그녀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일 뿐이고 쓸데없는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가게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세상은 변했지만 카터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런던 시민들은 더 이상 무분별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카터는 가게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가게로 가면 될 일이었다. 실제로 많은 고객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은 자신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대상이 되는 가게보다는 편안한 곳을 찾았다. 그날 오후 흐린 하늘이 곧 비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살랑이는 바람에 가게 문 위에 달린 풍경이 조용히 흔들렸다. 가게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몇몇 노인들이 장을 보고 있었다. 카터는 계산대 뒤에서 눈을 빛내며 가게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단 몇 초 만에 도둑을 알아볼 수 있다고 자부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한 젊은 남성이 들어섰다. 그는 검은색 야구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상품을 고르지 않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카터의 눈길이 즉시 그에게 멈췄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아시아인이었다. 이 근처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카터는 눈을 가늘게 뜨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빵 코너로 가서 빵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잠시 살핀 뒤 음료 코너로 이동했다.
카터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이런 행동은 그가 수없이 목격해온 도둑들의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상품을 고르는 척하며 가게를 둘러보고 휴대전화로 공범에게 신호를 보낸다. 카터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남자는 오렌지 주스를 하나 집어들고 라벨을 확인한 뒤 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 젊은이 3명이 가게로 들어왔다. 그들은 즐겁게 웃으며 아시아인 남성을 힐끗거렸다. 카터는 즉시 결론을 내렸다. 분명 이들은 한 팀이었다. 가운데 있는 남자가 주의를 끌고 나머지가 몰래 물건을 훔치는 방식이었다. 카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 가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놔둘 순 없어. 그 남자는 여전히 평범하게 장을 보고 있었다. 그는 주스를 바구니에 담고 시리얼 한 통을 집어든 뒤 우유 코너로 향했다. 그러나 카터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하나의 연극처럼 보였다. 나는 이런 수법에 속지 않는다. 망설일 것도 없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계산대를 벗어나 남자에게로 걸어갔다. 더 이상 지켜볼 필요도 없었다. 그가 무슨 짓을 할지는 이미 명백했으니까. 그 몇 초 후 카터의 결정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카터 씨는 계산대에서 나와 매장 안을 돌아다니는 아시아계 남성을 예리한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논쟁할 필요도 없이 이 남자는 수상했다. 40년 넘게 이 가게를 운영해 오면서 그는 수많은 도둑들을 봐왔다. 그리고 오랜 경험을 통해 그는 단 몇 가지 행동만으로도 도둑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남자는 일반 손님처럼 물건을 빨리 고르는 것이 아니라 느릿하게 움직이며 주변을 불필요할 정도로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상품 사진을 찍고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카터 씨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었다. 전문 절도범들은 종종 이렇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 공범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훔칠 가치가 있는 물건의 사진을 보내곤 했다. 그리고 그 남자 뒤이어 들어온 젊은이들 몇 명은 그의 의심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카터 씨는 그 남자를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위해 진열대에 상품을 정리하는 척하며 슬쩍 다가갔다. 그 남자는 우유 한 상자를 집어들고 라벨을 유심히 읽은 뒤 장바구니에 넣었다. 평범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카터 씨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속임수처럼 보였다. 그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연기하는 도둑들을 많이 봐왔다. 겉으로는 평범한 고객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훔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둘 수 없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가게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사람들은 종종 그가 너무 의심이 많다고 너무 엄격하다고 말했지만 만약 그가 경계를 늦추면 가게는 벌써 도둑들에게 털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 순간 아시아계 남자가 값비싼 술이 진열된 선반 쪽으로 움직였다. 그는 병을 짚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라벨을 훑어보며 또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카터 씨의 의심은 폭발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확신했다. 이건 절도범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었다. 비싼 상품을 골라 공범에게 정보를 보내고 기회를 봐서 훔치는 것이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카터 씨는 남자에게 성큼 다가가 조용했던 가게 안에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혼란이 서려 있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갑작스러운 공격적인 질문의 이유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러나 카터 씨는
그의 해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남자의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내가 못 본 줄 알아? 너 사진 찍어서 밖에 있는 공범한테 보내는 거잖아. 내가 바보라도 되는 줄 아나?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손님들은 발길을 멈추고 두 사람을 흥미롭게 바라봤다. 몇몇은 서로 속삭이며 상황을 추측했고 계산대 직원 소피도 고개를 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시아계 남자는 몇 번 눈을 깜빡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는 단순히 쇼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장바구니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 안에는 우유, 시리얼, 오렌지 주스 같은 일반적인 식료품들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카터 씨는 믿지 않았다. 나를 속일 생각하지 마. 그는 남자의 등에 맨 작은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가방 내려놔. 너 이미 뭔가 훔쳐서 넣어놨지? 남자는 순간 굳어버렸다. 그는 그저 가방을 맸을 뿐인데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지금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더 이상 당황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점점 분노가 떠올랐다. 하지만 카터 씨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이미 판단을 내렸다. 볼 필요도 없어. 난 이런 놈들을 수도 없이 봤어. 너 같은 놈들이 내 가게에서 몰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려고 하지?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몇몇은 서로를 바라보며 카터 씨가 정말로 옳은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도 있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입을 벌린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오랫동안 카터 씨를 알아온 노부인 마거릿이 다가와 팔짱을 끼고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리처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 진짜로 이 청년이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쇼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카터 씨는 들을 생각이 없었다. 분노와 확신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우리 가게에 도둑이 있습니다.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나가는 걸 거부하고 있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아계 남자는 조용히 서서 카터 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두려움도 당황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단지 제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절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다. 그러나 이 순간 카터 씨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그는 승리했다. 도둑을 잡았고 가게를 지켜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단 5분 후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가게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몇몇 손님들은 가만히 서서 카터 씨와 아시아인 남성 사이의 대치를 지켜보며 눈을 떼지 못했다. 다른 이들은 실제 체포 현장을 보는 듯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지만 카터 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이 남자는 분명 도둑이었다. 가게 안을 돌아다니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 이 모든 것은 도둑들이 기회를 엿볼 때 보이는 행동이었다.
그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던 남성은 더 이상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카터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저는 단지 가게 안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도둑으로 몰리는 겁니까? 그는 차갑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카터 씨는 비웃듯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난 단순히 내가 본 걸 말하는 거야? 가게를 몰래 돌아다니고 제품 사진을 찍고 등 뒤에 가방을 숨기는 사람. 다들 그런 수법은 익숙하게 알고 있지? 남성은 눈살을 찌푸리며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께 사진을 보내서 필요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중이었다고요. 그러나 카터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싸한 변명이군.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아. 그때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을 깨뜨리며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저 사람 2,000원인데요.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던 소년 올리버가 여전히 휴대전화를 꼭 쥐고 카터 씨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저 사람 도둑 아니에요? 토트넘 선수예요. 소년의 말은 가게 안에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몇몇 손님들은 놀라서 남성을 다시 쳐다보았고 다른 이들은 수군거리며 그의 정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카터 씨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그가 누구인지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있나? 여기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결정하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가게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처음부터 상황을 지켜보던 마거릿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실망스럽게 말했다. 리처드, 난 내가 좀 더 현명한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 보니 너는 그냥 편견에 사로잡힌 늙은이일 뿐이야. 2,000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냉정함이 가득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겪어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장바구니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당신에게 내 결백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다유를 받으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출입문 쪽으로 향했다. 몇 초 만에 문이 열리며 2명의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왔다. 키가 큰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보며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누가 신고하셨습니까? 카터 씨는 앞으로 나서며 2,000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가 신고했네. 이 남자가 가게에서 도둑질을 하려 했고 내가 나가달라고 했지만 거부했어. 경찰관은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2,000원을 바라보았다. 신분증을 제시하시거나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0원은 깊이 한숨을 쉬며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열어 경찰에게 내밀었다. 저는 토트넘 호스퍼의 2,000원입니다. 저는 단순히 쇼핑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경찰관은 화면을 바라보며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곧바로 상황을 이해한 듯 동료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 다시 카터 씨를 향해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카터 씨,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이 당신 가게에 들어와 쇼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을 부른 겁니까? 카터 씨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단호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어. 난 그의 행동이 수상쩍다고 판단했을 뿐이야. 난 내 가게를 지키는 중이라고. 그러나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편견에 따라 행동한 겁니다. 이분을 체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게 안의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다시 퍼져나갔다. 일부 손님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입력하며 사건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듯 했다. 올리보는 이미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고 이를 비공개로 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찬원은 조용히 장바구니를 다시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그냥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그는 아직 충격에 빠진 듯한 계산원 소피에게 말했다. 그녀는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서둘러 상품의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다. 카터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수십 년간 가게를 운영하며 그는 한 번도 이렇게까지 통제력을 잃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는데 왜 사람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처럼 쳐다보는 걸까? 마거릿 할머니가 한 걸음 다가오며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처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너는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갔어. 그리고 지금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됐지? 그때 가게 안에 한 손님의 전화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다. 그는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트위터를 열어 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봐요, 다들. 이 영상 벌써 3만 뷰를 넘었어요. 단 10분 만에요. 카터 씨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게 안의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 그의 말, 그의 행동, 모든 것이 기록되어 순식간에 퍼지고 있었다. 이찬원은 계산을 마친 후 카터 씨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분노도 실망도 아닌 그저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저으며 가게를 떠났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몇 분 후 카터 씨의 사업은 그가 상상도 못한 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었다. 경찰이 막 떠난 뒤 카터의 식료품점, 카터에스 그로스리에는 답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남아있던 손님들은 카터 씨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은 실망스럽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작은 소리로 수근거렸다.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어 그의 모든 행동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카터 씨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강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단지 내 가게를 수상한 자들로부터 보호하려고 했을 뿐이다. 예전에도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일이 예상보다 더 크게 번진 듯 했다. 그의 시야에 환한 표정의 소년 올리버가 들어왔다. 소년은 여전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반짝였다. 아저씨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계세요. 올리버가 격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저씨는 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았어요.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찬원이에요. 그는 도둑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웅이라고요. 카터 씨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영웅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 내가 수상한 행동을 보면 경찰을 부를 권리가 있지? 올리버는 입술을 꽉 깨물고 휴대전화 화면을 터치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가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주변 손님들이 저마다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다. 몇몇은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을 빠르게 확인했다. 한 중년 여성이 눈살을 찌푸리며 남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었다. 여보 이거 봐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 영상 벌써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어요. 카터 씨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계산대 직원 소피에는 놀란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방금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장님이 인종차별을 했고 아무런 증거 없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카터 씨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가게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던 그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공개적인 분노에 직면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가 멍하니 서 있는 동안 가게 안은 점점 소란스러워졌다. 몇몇 손님들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떠났다. 한 젊은 남성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렇게 부끄러운 광경은 처음 보네요. 저는 다시는 여기 오지 않을 겁니다. 그 옆에 있던 마거릿 할머니 마그레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30년 동안 여기서 장을 봤어, 리차드.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녀는 문을 나섰고 그 순간 가게 안에 있던 공기뿐만 아니라 카터 씨의 마음속에서도 커다란 빈자리가 생겼다.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메시지를 확인하자 수십 개의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있었다. 하지만 첫 번째 메시지는 그의 혈액이 차가워지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리차드, 대체 무슨 일이야? 내 가게가 지금 온라인에서 보이콧 당하고 있어? 황급히 지역 뉴스 웹사이트를 열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뜬 헤드라인을 보고 심장이 얼어붙었다. 카터의 식료품점 주인 이찬원을 무단으로 도둑으로 몰아 SNS에서 거센 비난과 보이콧 움직임. 기사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인종차별적인 사람이 존재하다니 믿을 수 없다. 우리 가족은 항상 여기서 장을 봤지만 이제 2번 다시 오지 않을 거다. 토트넘 팬들은 전 세계에 100만 명이 있어? 카터 씨는 스스로 가게를 망쳐버렸어. 카터 씨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젊은이들 몇 명이 들어왔지만 장을 볼 생각은 없어 보였다. 그들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들고 비꼬듯이 말했다. 카터 씨, 전 세계가 당신을 인종차별주의자로 알고 있는 기분이 어때요? 또 다른 사람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냥 가게가 얼마나 텅 비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카터 씨는 이를 악물고 얼굴이 붉어졌다. 당장 나가. 그러나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가게의 벽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달걀이 할인 중이네요. 손님 잃은 걸 만회하려는 건가요? 소피가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사장님,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이대로 가면 가게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아니, 그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카터 씨는 계산대로 걸어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너희한테 해명할 필요가 없어. 그들 중 한 명이 비웃었다. 괜찮아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인터넷이 다 말해줄 테니까요. 그들은 다시 문을 나서기 전에 휴대전화를 들어 또 다른 영상을 촬영했다. 그리고 곧 영상은 SNS에서 엄청난 속도로 퍼졌다. 카터의 식료품점. 40년 전통의 가게가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몇 분 만에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다. 카터 씨는 계산대 모서리를 꽉 쥐었다. 그가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배달원이 들어왔다.
사장님 배송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또 뭐야? 그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배달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공급업체에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고객들의 항의가 쇄도해서 다음 주문을 계속 진행할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네요. 카터 씨의 손에서 펜이 툭 떨어졌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완전히 통제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경찰사 일에는 이제 멀리 사라졌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카터 씨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카터의 식료품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더 이상 바람에 울리는 종소리도 고객들의 가벼운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폭풍처럼 몰려오는 긴장감과 무거운 공기였다. 가게 안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물건이 다 팔린 게 아니라 손님들이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떠나면서 무서운 침묵을 남겨두었다. 카터 씨는 계산대 뒤에 서서 두 손으로 책상의 가장자리를 꽉 잡고 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소피가 가벼운 기침 소리를 내며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카터 씨. 소피가 망설이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카터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는가? 1시간도 차이되지 않는 시간 안에 모든 것이 그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운영해온 가게가 이제는 차별의 상징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마거릿 할머니의 말, 올리버의 말, 그리고 분노한 손님들의 말이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말들은 마치 그가 자랑스럽게 지켜온 자존심을 곧장 후벼 파는 망치와 같았다. 카터 씨는 깊은 숨을 쉬며 자신감을 되찾으려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비판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가 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겪어온 수많은 어려움을 몰랐다. 그는 너무 많은 도둑들을 받고 너무 많은 사기꾼들을 마주쳤다. 오늘 그가 한 모든 행동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트위터를 열었다. 화면에 펼쳐진 장면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올리버가 올린 게시물은 이미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만 개의 분노 어린 댓글이 달리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 런던의 한 상점 주인이 2,000원이 들어온다고 경찰을 부른 것이다. 이게 21세기인가? 보이콧 카터 스토어. 우리는 이런 인종차별적인 상점을 용납할 수 없다. 카터의 식료품 가게에서 쇼핑한 적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런 좁은 시각을 가진 사람을 지원하고 싶지 않아요. 카터 씨는 댓글 하나하나를 빠르게 훑어보며 가슴속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가게에 대한 수많은 보이콧 운동과 위협적인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런던 시민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토트넘 팬들도 그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분노에 휘둘리고 있었다. 그때 식품 공급업체의 파트너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카터,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비난을 받는 상점과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카터 씨를 SNS에서의 악몽에서 깨우는 한 중년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다. 그는 장바구니도 없이 그냥 팔짱을 끼고 카터 씨를 노려보며 서 있었다. 할 말 없습니까? 뭐라고? 카터 씨는 남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얼굴을 찡그렸다. 사과할 생각은 없으세요? 남자가 강조했다. 온 도시가 당신이 한 일을 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카터 씨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올랐다.
왜 내가 사과해야 하지?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남자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결코 기쁜 웃음이 아니었다. 그럼 계속 그렇게 하세요, 카터 씨. 하지만 장담합니다. 며칠 안에 당신은 더 이상 고객을 맞이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남자는 돌아서서 가게를 나갔다. 카터 씨의 마음속에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한 무리의 청년들이 서서 그의 가게를 촬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그저 밖에서 가게를 쳐다보며 비웃는 뒤 떠났다. 카터 씨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이제 그의 가게는 더 이상 쇼핑을 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롱과 비난 그리고 보이콧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소피를 바라보며 목이 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까? 소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도요. 다들 그냥 비디오를 찍고 가기만 했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천천히 초침을 뗐다. 가게는 이미 1시간 넘게 텅 비어 있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카터 씨는 이를 받아들이기 싫었다. 그는 계산대 앞에 가서 커튼을 세게 내려 바깥을 가렸지만 그건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인터넷이 어떤 사람을 파괴하기로 결심하면 아무것도 그걸 막을 수 없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다. 카터 씨, 죄송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가게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논란에도 연루되고 싶지 않아요. 행운을 빕니다. 그 메시지는 그의 가장 큰 식품 공급업체 중 하나였다. 카터 씨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오면서 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날 저녁 카터스 그로스리 매장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울리던 바람종 소리도 퇴근 시간에 흔히 들리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형광등 빛이 타일 바닥 위에 반사되고 카운터 뒤에서 고독하게 서 있는 카터 씨의 뒷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매장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손님이 한 명도 없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비난의 목소리만이 머릿속에 메아리치는 그런 날이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손가락이 떨리며 읽지 않은 메시지 목록을 넘겼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친구들, 사업 파트너들,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가 똑같은 내용이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거나 심지어 그와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중 톰 린슨 푸드에서 온 메시지는 그의 가슴을 짓누르며 다가왔다. 리차드, 우리는 신중히 고려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는 당신의 매장과의 협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연루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 중단. 그것은 그의 물건 공급이 끊어진다는 뜻이었다. 만약 그가 팔 물건이 없다면 매장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는 이를 악물고 휴대전화를 강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건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해왔던 대로 매장을 지키기만 했을 뿐이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알림음이 울리며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화면을 힐끗 보았더니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가디언즈의 기사였다.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았다. 카터스 그로서리, 이찬원 선수에 대한 근거미 없는 비난 후 보이콧 파도에 직면? 그 아래에는 그가 이찬원을 향해 분노의 찬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순간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 옆에는 경찰이 이찬원과 대면하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그 아래 댓글들은 그를 숨이 막힐 정도로 압박했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니 믿을 수 없다. 예전에 여기서 물건을 샀었는데 이제는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거다. 저 사람은 문을 닫아야 마땅하다. 그 말들은 그가 자존심으로 감추고 있던 것을 뚫고 들어왔다. 그는 이제까지 고객들의 불만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그는 이제 불만을 가진 몇 명이 아니라 화가 난 전체 커뮤니티와 맞서고 있었다. 매장 창문에는 그의 모습이 비쳤다. 60이 넘은 나이에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지쳐 보이는 눈빛을 한 사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본 게 언제였을까? 밖에서는 사람들이 점차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소수였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 몇 명은 모든 이에게 공정함을 일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고 다른 몇 명은 스마트폰을 들고 매장 앞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차별을 용납할 수 없다. 카터 씨는 몸을 움찔했다. 그가 매장 앞에서 마주한 것은 시위였다. 바로 그의 매장 앞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계산원인 소피가 창문 앞에 다가가 밖을 바라보다가 걱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카터 씨,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알지 못했다. 군중 속에서 한 중년 여성이 걸어나와 매장을 바라보며 깊은 실망을 담은 눈빛을 그에게 보냈다. 그는 그 여성을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마가렛이었다. 그의 매장에서 수십 년 동안 충성스럽게 장을 보던 단골 고객이었다. 그녀는 한 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장을 빠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익숙한 신뢰의 감정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창문 가까이 다가가 그를 똑바로 쳐다본 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돌아서서 떠났다. 그 남겨진 발자국 속에 카터 씨는 공허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카터 씨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였다. 40년 넘게 사업을 해온 그에게 처음으로 그는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더 이상 매장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그가 누구를 매장에 들일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그가 여전히 존재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상황은 그 답이 이미 너무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카터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떨리고 늙고 무력한 손. 카터스 그로서리 매장은 더 이상 그가 지키는 요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의 눈앞에서 잊혀져 가는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카터 씨는 4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감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을 떴다. 평소라면 새로운 하루는 익숙한 리듬으로 시작되었다. 가게 문을 열고 상품을 점검하고 단골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 하지만 오늘 그의 가게에 과연 누가 들어올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카터 식료품점 카터스 그로서리의 유리창에는 하얀 분필로 적힌 항해 문구들이 가득했다. 인종차별 반대. 우리는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는다. 카터 식료품점을 보이콧하라. 어젯밤 그가 불을 끄고 가게를 떠날 때 이미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 서서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한때 북적였던 이곳이 고요함 속에 잠긴 채.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어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텅 빈 거리뿐이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선반에는 여전히 상품들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사려 하지 않았다. 노인들이 채소를 고르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 빵과 우유를 사는 모습도 사라졌다. 오직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계산대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소피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굳이 묻지 않아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자신과 가게에 대한 뉴스, 그리고 점점 확산되는 보이콧의 움직임이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나? 그가 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소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카터 씨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이 가게가 이 동네에서 중요한 일부라고 믿어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찾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이 시대에는 단 하나의 실수만으로도 사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 그는 계산대를 떠나 선반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상품들을 쓰다듬었다. 이곳은 그의 평생이 깃든 가게였다. 이 선반들도 이 상품들도 모두 그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마치 잊혀진 유물처럼 느껴졌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주민협의회에서 온 메시지였다. 카테오시 주민들로부터 가게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카터 식료품점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참석하시길 권합니다. 카터 식료품점의 미래에 대한 회의,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은 이제 그의 가게가 존속할 가치가 있는지 논의하려는 것이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때 유리창에서 작은 찰칵 소리가 났다. 그는 놀라 뒤돌아보았다. 한 젊은 남자가 가게 밖에 서 있었다. 그는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들어 텅 빈 가게의 사진을 찍은 뒤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다. 카터 씨는 이를 악물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더 계속될까? 하루, 일주일, 한 달. 아무도 다시 가게를 찾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그때 소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카터 씨,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텅 빈 눈빛으로. 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사과라도 하라는 건가?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나? 소피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모든 걸 바꿀 순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첫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카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처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금까지 그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카터 씨는 가게 뒤쪽 작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탁자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미지급된 청구서, 공급업체로부터 온 통지서, 그리고 동네 위원회에서 보낸 경고장까지. 모든 것이 쌓여 있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가게 밖에서는 시위대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처럼 격렬하게 외치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는 그가 실수했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세상의 분명한 상징이었다. 그러나 카터 씨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동안 한 가지 원칙을 따랐다.
만약 누군가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도둑들을 막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탁자 위에서 전화가 울리며 그의 생각을 끊어놓았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다. 카터 씨,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가게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일주일. 그럴 리가 없다. 그러나 그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을 때 그는 오늘 아침을 떠올렸다. 선반에는 상품이 가득 차 있었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고 소피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예전의 단골들이 가게를 지나쳐갔다는 사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아마도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소피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카터 씨, 나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무슨 일이냐? 그는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군가 카터 씨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다. 가게 밖으로 나가자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이찬원. 그는 스포츠웨어를 입고 있지 않았고 조명 아래서 축구를 하는 모습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재킷과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의 단순한 복장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감은 가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몇몇 사람들이 가게 밖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그 유명한 축구선수가 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당했던 바로 그 가게에 돌아온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찬원은 카터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다. 오히려 그저 이해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있었다. 저는 카터 씨의 가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카터 씨는 목이 말라서 대답할 수 없었다. 이찬원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카터 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그를 창피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카터 씨가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터 씨는 목을 곧게 가다듬고 침을 삼켰다. 그가 할 말이 없었다. 마음속에서는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그것을 꺼내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찬원은 그 답을 듣고도 놀란 기색은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좀 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카터 씨는 저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도 해쳤습니다. 이 가게에서 오랫동안 물건을 사왔던 사람들. 이 가게를 삶의 일부분으로 여겼던 사람들. 그들이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카터 씨의 자존심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가게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이 이 동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바로 자신이 이 가게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찬원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카터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게를 구하고 싶다면 카터 씨는 변해야 합니다. 카터 씨는 침묵했다. 그는 평생 동안 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다. 60년 이상을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것이 그를 살아남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명백히 만약 그가 변하지 않으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보였다.
이찬원은 한숨을 쉬며 마치 그의 생각을 다 읽은 듯이 말했다. 이것은 내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는 팔짱을 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렇다면 카터 씨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카터 씨는 가게 밖을 바라보았다.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첫날처럼 분노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의구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카터 씨가 문제를 이해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카터 씨는 이찬원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많은 날들 중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방어적인 기분을 느끼지 않았다.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찬원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의 미소였다. 듣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 후 행동하세요. 가게 안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뭔가가 달라졌다. 카터 씨의 강한 외피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무언가 다른 것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먼지 낀 카터스 그로서리. 가게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카터 씨는 계산대 뒤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잔을 꼭 쥐고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가게 걱정 때문이 아니었다.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었다. 이찬원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이 가게를 정말로 살리고 싶다면 변해야 합니다. 변화. 그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4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해왔고 자신의 원칙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어쩌면 그 원칙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인지도 몰랐다. 더 이상 손님들이 가게를 찾지 않고 공급업체들이 하나둘 계약을 취소하며 직원들마저 조용히 사직서를 내고 떠나는 현실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내려다보니 소셜미디어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날카로운 비난이 아니었다. 몇몇 댓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가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 번 기회를 줘야 할까요? 정말로 반성하고 행동을 바꾼다면 다시 가게를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 그 글을 읽고 카터 씨는 잠시 멈춰섰다. 기회.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도 아직 가게를 살릴 길이 남아있을까?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가게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로그인했다. 그곳은 며칠 동안 수많은 부정적인 댓글로 가득 찬 전쟁터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한 번도 온라인에서 사과해 본 적이 없었고 그런 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저는 카터스 그로서리의 주인 리처드 카터입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합니다. 한 무고한 고객에게 편견을 가지고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저에게 다시 신뢰를 쌓을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사과문은 아니었다. 지난 일을 지울 수도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게시 버튼을 눌렀다. 몇 분 후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비웃었지만 조용히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진짜 변화를 보일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변화의 문이 열렸다. 그날 오후 그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했다. 가게 밖으로 나가 입구 앞에 서서 기다렸다.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더 이상 사무실에 틀어박히지 않았다. 누군가 찾아오면 그는 듣기로 했다. 누군가 말을 걸면 그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때 한나이 지긋한 여성이 다가왔다. 그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마가렛 부인이었다. 한때 단골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가게를 찾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서려 있었다. 정말 변하고 싶은 거요? 카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생 처음으로 겸손함을 느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듣겠습니다. 마가렛 부인은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해요. 증명. 카터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마가렛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번 주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선 행사가 열려요. 정말 변하고 싶다면 거기서 시작해보세요. 자선 행사. 그는 한 번도 그런 일에 참여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마가렛 부인이 떠나자 카터 씨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다.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 이것이 그가 가야 할 길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날 아침 카터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가게에 들어설 때마다 느꼈던 그 무거운 기분이 사라졌고 거리 밖을 바라볼 때의 불안감도 더 이상 없었다. 몇 날 며칠 만에 그는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동기를 느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오늘은 마가렛 씨가 말한 자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에 갈 날이었다. 그는 그런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그의 생각의 사업은 사업일 뿐 각자 자기 일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예전의 고집스러운 남자가 아니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이 잘못한 일을 바로잡고 싶다면 커뮤니티의 신뢰를 다시 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음식들이 가득 놓여 있었고 기부받은 옷들도 정리되어 있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카터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전혀 낯선 환경에 들어선 것처럼 어색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당신을 볼 줄은 몰랐어요. 카터 씨는 돌아보았고 그곳에 서 있는 이찬원을 보았다. 이찬원은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으로 가게에서 만났을 때 차가운 시선은 없었고 이찬원은 놀랍지만 조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카터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진지하게 말했다. 많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시작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을 도우러 갔다. 카터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이 식량을 포장하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한 자원봉사자가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그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하자 그 시선은 점차 변화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카터 씨는 이 일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차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처음으로 진정으로 커뮤니티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 자선 행사가 끝날 무렵 이찬원이 카터 씨에게 다가와 물 한 병을 건넸다. 오늘 잘하셨어요. 카터 씨는 가볍게 웃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시작했다는 거죠. 가게로 돌아오는 길 카터 씨는 주변의 분위기가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피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소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인터넷에서 당신에 대한 뉴스를 봤어요.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 자선 행사에 참가한 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몇몇은 다시 가게에 올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카터 씨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이 일을 고객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지만 만약 그것이 변화의 일부라면 그는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날 저녁 카터 씨는 가게의 SNS에 글을 올렸다. 오늘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히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분 만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여전히 의심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당신이 정말로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겠어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은 좋은 시작입니다. 아마 다시 가게에 올 거예요. 계속해서 올바른 일을 하세요. 카터 씨는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앞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오랜만에 그는 희망을 느꼈다.